페이지에 R마인드를 이제 설치하시고요. 자, 설치를 해보면, 자, 이제 실행이 진행합니다. 진행하면 R마인드가 이렇게 열립니다. 가운데 보면 이제 중심 토픽이 있죠. 자, 중심 토픽입니다. 자, 중심 토픽은 예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토픽에 이제 제목을 정해야 되겠죠. 2학기 예를 들어서 스마트 교수법 강의 계획서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이제 중심 이 토픽에서 이제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요. 자, 보면 글씨도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규격을 좀 더 줄일 수도 있죠. 자, 너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마인드맵은 어떻습니까? 이 가로로 제작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여러가지 지면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이 제목이 크면 2학기 스마트 교수법 강의 계획서 얘를 이렇게 한번 쳐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스마트 교수법의 이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편집할 수도 있고요. 텍스트를 편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 글꼴 이런 모든 부분을 이제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자, 여기에서 토픽 모양을 자,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검정 테두리를 할 것인지, 이 테두리만 할 것인지, 아니면 토픽 모양에 대해서 모양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부터 이 육각형 다양한 있죠. 이 중심 토픽을 이제 먼저 만드는데, 토픽 예각선을 예를 들어서 빨간 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토픽 채우기 바탕을 아예 다 어떤 색으로 다 채울 것인지, 여기에서 그러면 글꼴의 색을 흰색으로 한다든지요. 자, 글꼴의 색을 흰색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글꼴을 다양한 나눔 손글씨로 한다든지, 아니면 크기를 좀 크게 한다든지, 다양하게 스마트 교수법 강의 계획서의 중심 토픽에 대해서 먼저 그려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심 이 제목이 잡히면, 제목은 자, 다시 수정을 어디서 할 수 있다고요? 자, 홈에 가보면 이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스타일, 도구 옆에 이 스타일, 도구 옆에 이 스타일을 가보시면 이제 다양하게 교수님들이 이 중심 토픽을 정할 때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중심 이 토픽이면, 중심축이면 이제 이 주가지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주가지는 삽입을 눌러 놓고요. 자, 하이 토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하이 토픽. 자, 하이 토픽 보이죠? 자, 자, 현재 중심 토픽에 놓고 하이 토픽을 눌러주면 그대로 우측에 하나, 주요 토픽이 하나 좀 잡히죠. 항상 그 메인 그 토픽에서 이제 하이 토픽을 눌러줄 때만이 가능합니다. 자, 좌우측으로 놔도 되고요. 자,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방향을 바꿔도 되죠. 이치 자리를요. 자, 그러면 중심, 그 다음에 주요 토픽에서 또 이제 이 가지를, 주가지가 아닌 이제 세부 가지로 다시 만들면 또 하이 토픽을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이 토픽. 여기서 주요 토픽에서 또 하이 토픽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한다면, 하이 토픽을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요 토픽에서 마우스를 설정을 해 놓고 하이 토픽을 눌러줘야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주요 토픽을 하나 더 만든다라고 한다면 중심 이 토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뭐든지 이 토픽의
토픽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면 그 상위 이 토픽에서 마우스로 설정해 놓고 여기 상단에 있는 하이 토픽을 눌러주면 계속적으로 이 지금 상위 이 토픽 밑에 하이 이 토픽이 계속적으로 생성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주요 토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습니까? 여러가지 이제 색상 바꾸는 거, 이것은 중심 토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반드시 마우스로 토픽 모양을 육각형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처음에 이러한 부분은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먼저 주요 토픽에 미남 교수 프로필을 먼저 좀 소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자, 미남 교수 프로필에 요 토픽도 좀 설정할 수가 있죠. 자, 토픽 모양을 뭐 팔각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타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이 다이아몬드로 할 것인지, 그건 교수님들이 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미남 교수 프로필의 이 토픽도 이제 채우기에서도 할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색상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자, 미남 교수 자 프로필을 주요 토픽에서 먼저 만들었고요. 자, 하이 토픽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저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미남 교수라고 하고요. 또는 저는 현재 신흥대학교에 있다. 아니면 뭐 미남 교수의 치기공 놀이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남 교수가 이제 누구인지, 여기에 이제 글씨만, 텍스트만 제공했지만, 여기에 어떻습니까? 이제 삽입해서, 여러가지, 삽입해서 눌러보면, 우측 상단에 가보겠습니다. 자, 삽입을 가보면, 여러가지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시면, 그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눌러보면, 저의 어떠한 저의 이미지를 한번 넣을 수도 있죠. 저의 개인 하나의 이미지를 넣는다라고 한다면, 자, 저의 현재 이미지입니다. 자,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너무 크죠? 크다라고 한다면 조금 줄여도 되겠죠. 자, 조금 줄여도 되겠고, 이 그림 자체도 어떻습니까? 여러가지 이제 액자를 넣어서 다양하게 현재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을 이 가운데 넣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가운데 제가 삭제를 했네요. 그러면 실행 취소로 가면 다시 나오죠. 자, 이 부분에서 잘라내기, 실행 취소 다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넣어보기도 하고요. 이름과 저의 사진, 자, 저의 소개서에 한번 직접 넣어봤습니다. 자, 넣어봤고, 그 다음에 미남 교수의 치기공 놀이터를 제가 운영하고 있죠. 자, 운영하고 있다면 다시 삽입해서, 자, 하이퍼링크로 눌러주면, 하이퍼링크에 저의 실제 미남 교수의 그 카페에 주소를 넣어주면 되겠죠. H 미남스넷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이퍼링크 경로가 있는데요. 다음 주소 방식으로 하이퍼링크 저장, 상대 주소로 할 거냐, 절대 주소로 할 거냐. 새 하이퍼링크는 상대 주소를 기본으로 만듭니다. 맵 정보 대하상에 기본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면, 그래서 상대 주소를 눌러주고 어떻습니까? 다시
확인을 눌러주면 현재 하이퍼링크가 여기 보이죠? 하이퍼링크가 보입니다. 하이퍼링크를 제가 뭘로 하이퍼링크를 연결해 놨죠? 저의 카페로 연결해 놨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첫 시간에 강의 계획서 얘기할 때 저의 카페를 소개할 때 굳이 다시 익스플로 연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강의 계획서에서 민환교수 직영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 좀 한번 볼까요? 라고 눌러주면 그대로 저희 민환교수 카페로 이렇게 직접 실행창이 되어지는 이 마인드맵 한 페이지에서의 이 강의의 계획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하이퍼링크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뭘 하나 더 만들냐면은 자, 하이토픽을 하나 더 만들면요. 그럼 여기에 이제 강의 계획서가 붙어야 되겠죠. 실제 교과 과목에 대한 교과 과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목을 얘기를 해보면 되겠죠. 자, 교과목 소개. 교과목 소개하고 하면 여기에다가 교과목 소개 일일이 다 어떻게 텍스트를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과목 소개를 자, 마우스로 지금 마우스로 정한 다음에 여기에 다시 삽입 코너로 가보면 여기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자, 첨부 파일을 눌러보면 자, 첨부 파일이 뜹니다. 자, 그러면 현재 강의 계획 교과목 소개가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하나 이 파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자, 어떻습니까? 간단히 저는 한번 다른 걸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뭐 강의 계획서 하나 부분이 교과목 소개에서 실제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소개하고자 할 때 일일이 어떻습니까? 또 뭐 어느 다시 뭐 아래 한글을 보인다거나 또는 파워포인트 창에서 또 다시 설명하지 말고요. 그대로 이 폴더를 여기에다가 붙여놓으면 자, 제가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간단히 아래 한글을 불러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아래 한글을 직접 강의 계획서에다가 붙이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 중심 토픽에서 주요 토픽이고요. 자, 주요 토픽에서 또 하나 하이 토픽을 더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죠. 자, 여기에서 하이 토픽도 가지가지 색으로 다시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이쁘게 이왕이 만드시면 좋겠죠. 자, 다양한 색상.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토픽의 모양도 어떻습니까? 여러가지 뭐 타원형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뭔가 단조로움보다는 조금 다양화해 줌으로 인해서 시각의 이 브레인의 이 차이를 좀 느끼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민환교수 프로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전화번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소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토픽에서는 이제 1주차. 자, 주요 토픽에 예를 들어서 1주차 강의를 이제 주요 토픽이다라고 한다면 자, 1주차 강의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사실 날짜도 여기다 써주면 좋겠죠. 학생들한테요. 자, 여기 보면 1주차 강의를 마우스로 눌러준 다음에 여기 상단에 가보면 날짜가 있습니다. 자, 1주 강의는 예를 들어서 이제 9월 2일날 첫 주 강의다 라고 한다면 눌러주면 1주 강의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현재 일주 강의가 날짜가 이미 셋업이 되죠. 자, 그럼 2주차 강의는 며칠날 할 것이고 학생들이 좀 더 기존에 받았던 강의 계획서보다 훨씬 조금 더 교수님들의 성의를 보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해. 또 여기서 하나 더 재미있게 하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자, 노트도 있습니다. 노트. 자, 노트요. 여기에 노트도 하나 기능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콘도 있습니다. 자, 아이콘은 뭘까요? 현재 1주차, 2주차, 3주차 나갈 때 여기에 아이콘을 좀 넣어주면 상당히 좀 더 좋겠죠. 자, 아이콘을 넣어주면 1로 돼 있죠. 자, 계속 넘버링을 바꿀 수가 있죠. 그대로 마우스만 눌러주면 넘버링을 여기서 교정할 수도 있고요. 자, 1주차 아니면 이러한 아이콘이 아니고 실제 뭐 이런 그 행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써줘도 되겠죠. 자, 이건 교수님들이 이제 편하실 대로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노트, 그 다음에 꼬리표, 자, 책갈피가 뭘까요? 책갈피. 자, 책갈피, 꼬리표, 그 다음에 아이콘, 문자 기호, 첨부 파일까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첨부 파일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테두리 부분이 있습니다. 자, 테두리 부분을 보면, 자, 테두리가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이 테두리다라고 한다면 제가 실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테두리가 지금 잡혀 있죠. 예를 들어서 요 지금 이 부분에 위에 상단의 테두리를 한번 정해볼까요? 자, 위에 중심 토픽을 놓고, 자, 테두리를 보면, 자, 이렇게 민환 교수 프로필이 하나의 테두리로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죠. 테두리로요. 자, 그러면 이제 하이 토픽에서의 여러가지 삽입에서, 자, 서식 1, 2, 3번 번호 매기, 진행 방향, 맞춤, 맵 자동 맞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지면에서 맵이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맞춰지는지 이런 부분도 봤고요. 여기서 이제 규격을 좀 줄여주면 되겠죠. 자, 현재 우리가 몇 개 안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안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현재 이 페이지에서의 저희 강의 기획서는 자동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굳이 막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막 자동 정리를 하려고 막 규격 맞출 필요 없이요. 다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맵 자동 맞춤을 눌러버리면 간단하게 자동이 정리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테마색입니다. 현재 테마색을 변경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현재 테마색을,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다 제작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이제 저장하기를 누르면 되겠죠.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자, 보면 어떻습니까? R마인드 문서로 저장할 거냐, 아니면 쭉 보시면 이제 이 웹페이지로 만들 거냐, JPG로 만들 거냐, 아니면 이제 PPT로 만들 거냐, 또는 뭐 GIF로 만들 것이냐, 이렇게 다양하게 이 문서에 이제 저장 그 확장자명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편하실 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쇄를 해서 실제 프린터를 이제 저장을 해놓고 인쇄를 해도 줄 수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인쇄 종이를 R마인드 저장에 인쇄 종이를 주고 실제 학생들에서의 이 강의 이 첫날은 실제 R마인드를 그대로 켜놓고 이대로 실행을 해놓고 인터넷 창에서 실행을 시킨 다음에 그대로 빔 프로젝트에 띄워놓고 강의를 하면 좀 더 학생들하고의 첫 시간에 이 피드백의 강의가 굉장히 기분 좋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잘 활용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간혹 이런 교수님들 계시죠. 첫 시간은 뭐 학생들 책이 없으니까 뭐 간단하게 이런 게 배운다 라고 뭐 그냥 간단히 20-30분 내에 첫 시간을 마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첫 시간에 16주에 이루어지는 이 전체적인 이 강의 계획서를 단지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이런 종이 한 장을 나눠주고 온다고 한다면 조금 학생들이 실망할 겁니다. 이제 좀 더 이렇게 이 마인드맵의 R마인드 디지털화로 인터넷 창에서 2시간 동안 16주 강의를 디테일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프레젠테이션 해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교수님들 첫 시간에 학생들하고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교수님들 오늘은 간단히 R마인드를 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우리 교수님들 잘 많이 사용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R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